뛰어난 미모로 문 남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여인에게 3명의 남자가 동시에 청혼했습니다. 한 사람은 이웃나라의 왕자였고 또 한 사람은 용맹한 기사였으며 또 한 사람은 부유한 장사꾼이었습니다. 여인은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3명 모두 놓치기 아까운 남자였기 때문입니다. 여인의 고민은 몇 날 며칠 계속되었고 급기야 한 달을 넘어 2달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여인은 결혼 대상자를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기다림에 지친 세 남자는 결국 그 여인을 떠났습니다. 3명의 남자가 모두 떠났다는 사실을 안 여인은 땅을 치고 후회했습니다. 후회는 곧 병이 되었고 불행히도 여인은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훗날 여인의 무덤에서 꽃 한 송이가 피었는데 그게 바로 튤립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습니까? 한 남자를 선택하기 위해 다른 2 남자를 포기해야 하는데 그 결단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개인뿐 아니라 한 국가의 장래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택을 잘하지 못해 예전보다 쇠퇴하게 된 대표적인 한 나라가 있는데 바로 몽골입니다. 몽골은 면적이 대한민국보다 16배나 큰 나라이지만 인구 밀도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몽골 제국의 징기스칸은 나폴레옹, 히틀러, 알렉산더가 통치하던 국가들보다 더 넓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42만여 명의 가난하고 미개한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몽골은 자원이 풍부하고 땅이 넓은데 왜 그렇게 가난하고 힘없는 국가가 되고 말았을까요? 거대한 제국, 몽골이 급속히 몰락하게 된 원인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종교를 잘못 선택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종교는 교리도 없고 경전도 없는 티베트의 라마 불교입니다. 라마 불교는 백성을 하나로 묶을 수 없었고 통일 제국을 이끌어 갈 만한 힘도 없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대로 세속을 떠나 해탈을 구하다 보면 실제 삶에 무관심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불교 국가치고 잘 사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한때 몽골 남자 40%가 승려였고 이로 인해 엄청난 인구 감소를 초래했습니다. 둘째, 몽골은 공산주의를 선택했습니다. 1912년에 청나라가 몰락한 뒤 몽골의 군주들은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중국에 대하여 몽골의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1920년에 벨라루스군 5,000명이 몽골을 침략하자 모스크바의 볼셰비키 정부의 지원으로 군대를 조직하고 벨라루스군을 격퇴했습니다. 1921년에는 중국인들마저 몰아냈습니다. 그리하여 1924년 11월 26일 정식으로 몽골 인민공화국이 선포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소련과 몽골은 정치, 경제, 문화, 이념적으로 밀접한 유대관계를 맺습니다. 1936년 스탈린의 노선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유능한 정치인, 지성인, 훌륭한 지도자들을 붙잡아 반동이라는 죄목으로 처형했는데 이때 암살당한 사람이 3에서 4만 명에 이릅니다. 이 잘못된 선택이 몽골의 몰락을 가져왔습니다. 삶이란 선택의 연속입니다. 인생의 목표는 다르지만 모두가 비슷한 상황에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인생의 결과는 전혀 다르게 됩니다. 지금 내가 발 딛고 서 있는 내 모습은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모여서 이룬 결과입니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는 인생이란 탄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 세상 살아가노라면 순간순간 선택을 해야 합니다.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먹을 것인가 먹지 말아야 할 것인가, 만나야 할 것인가 만나지 말아야 할 것인가, 돌아갈 것인가, 전진할 것인가, 멈출 것인가, 계속할 것인가 를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LG전자가 금성사 시절인 1980년대에 사용했던 카피 가운데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카피는 국내 광고계에서 선택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을 일으킨 대표적인 명작으로 손꼽히며 많은 사람의 기억 속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모여 삶과 인생이 됩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10년을 쓸 수 있는 전자제품도 한 번 선택을 잘못하면 두고두고 후회하게 되는데 평생을 좌우하는 직업, 혼인, 신앙, 투자, 진학 문제는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선택은 신속 정확해야 합니다. 리플리 아만다가 쓴 언싱커블, 즉 생존을 위한 재난재해 보고서를 보면 순간의 선택이 생사를 가른다고 말합니다. 2004년 동남아시아에서 지진해일 쓰나미가 일었을 때 수마트라 내륙으로 5km나 이동하면서 인도양에 있는 14개국에 도달했습니다. 이로 인해 22만 7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도시와 마을 전체를 전멸시켜 17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이 책의 저자 리플리 아만다는 쓰나미의 영향권에 있던 모든 사람이 좀 더 빠르게 재난에 대처했다면 희생자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인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멀리 해상에서 밀려오는 쓰나미를 쳐다보는 관광객과 주민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는데 서둘러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 목숨을 구한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공포에 눌린 듯 발이 땅에 붙어 다가오는 위험을 지켜보기만 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50m의 거대한 파도가 미친 듯이 밀려오는데도 그것을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다가 파도에 휩쓸려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2001년 9.11 테러 생존자들이 탈출해야겠다는 생각에 계단으로 달려가기까지 걸린 시간은 폭발, 굉음이 들린 지 약 6분이었습니다. 이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생사가 달라졌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건물 밖으로 뛰쳐나온 사람들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지만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한 2,752명은 사망했습니다. 신속 정확한 선택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자의 조사에 의하면 신속하고 합리적 행동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타인과의 교류입니다. 우왕좌왕하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침착하게 관찰하고 공조한 사람은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9.11 테러 당시 살아서 쌍둥이 빌딩을 빠져나온 사람 중에 누군가와 교감 없이 건물을 빠져나온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 저자 리플리의 조사 결과입니다. 바른 판단을 할 때 주변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가까운 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항상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사는 사람도 그의 인생에서 인생의 절대적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주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거나 자기 인생의 마지막 때가 다가올 때 누구를 가까이 하며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 그의 인생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나의 모습은 무수한 선택의 결과입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중요한 하나를 얻기 위해 덜 중요한 다른 것들을 포기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둘째, 신속 정확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셋째, 선하고 지혜로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